수수야 의자 집어넣어서 나 왔다 갔다 해야지. 자리 못하겠어? 맞아요. 안 나가긴 했는데 나중에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이거 한 바퀴 돌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 괜히 어려운 거 건드리다가 수업 시간 2시간 쓰는데 이거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 처음 하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거 이제 더 건드렸을 때 이해가 확실히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내용을 완전히 기본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또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차 함수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거기에 물론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 추가되는 거는 그냥 내가 까먹었던 내용이구나 하고 들으면 돼. 알겠지? 자, 일단 지금은 우리가 중3 때 나왔던 2차 함수를 먼저 복습을 할 건데 물론 2차 함수가 중3 입장에서는 되게 고역인 걸 저도 알아요. 왜냐면 1차 함수는 그나마 단순하잖아요. 저 분필들 뭐냐면 오늘 분필 5개가 있었는데요. 여기 올라왔었는데요. 와라락 다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누르니까 다 부러진 채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는 그냥 생긴 게 포물선으로 생겼잖아요. 그나마 1차 함수는 되게 단순해. 그냥 직선이잖아. 직선. 그래서 올라가고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고 내려가고 있으면 기울기가 음수다. 그리고 뭐 y절편이 어디에 찍혀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나마 얘는 좀 단순한데 2차 함수는 이제 2차식이다 보니까 얘가 제곱 때문에 다 양수가 나오게 되면서 포물선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좀 아무래도 복잡하게 문제를 내기 좋게 생겼어요. 자, 일단은 우리 제일 처음에 2차 함수 배울 때 뭐 배웠냐면 y는 ax제곱이라는 기본 형태를 먼저 배워요. 물론 여기를 안 붙인 거를 먼저 배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우리가 직접 점을 찍어봤었죠. 점을 찍으면 여기다가 내가 0, 1, 2, 3, 4 양수를 넣든 아니면 마일, 마이, 마산, 마산 음수를 넣든 이건 전부 다 제곱이 되니까 무조건 플러스 9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는 0,0이죠. 얘네 코가 좀 아파가지고 여기 1,1을 지나죠. 2를 넣으면 근데 2가 아니라 2의 제곱이니까 4를 지나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그렸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마 1 넣어도 어때? 제곱하면 뿔 1이 되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넣은 것도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어주면 결국은 이런 U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2차 함수의 기본형이었어요. 평행이동도 하지 않고 아주 순수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포물선 형태가 나오게 되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두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x제곱 앞에 있는 게 a라고 했을 때 a의 부호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 a의 부호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리자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는 포물선 형태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이거나 제일 위에 있거나 여기에 제일 정점에 다다르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이 정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꼭지점이 지금 0,0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0,0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계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추계방정식은 얘가 지금 이 y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만이잖아요? 그치? 대칭이지?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를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준이 되는 축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y축이죠. 그래서 y축인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 x는 0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y축은 0,0, 0,1, 0,2, 0,3 x가 0인 아이들이 모여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x는 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중3 때 기본형은 이 정도 배웠어요.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평행이동을 했었는데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지점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냥 그림을 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이거 단원 제일 끝부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y는
2x 플러스 3 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는 왜 플러스 3이 왜 붙은 거냐면 y축으로 3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더하기 3을 한다라고 배워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평행이동을 할 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x가 그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이 x한테는 반대로 마이너스 2를 붙여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가고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었어. 그럼 얘가 원래 이거 평행이동 어떻게 해주냐면 나머지 다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이 x가 플러스 2가 된다는 거는 이 x값을 2를 큰 걸 넣는 거니까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붙어서 x축으로 이만큼 갔어? 그러면 x는 x-2로 바꿔주면 돼 라고 풀어주게 돼요. 그럼 y축으로 3 간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2가 붙었던 것처럼 이 y한테도 마 3을 붙여요. 풀3이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붙여줘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근데 결국은 이 마3 우리는 함수 나타낼 때 y는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 마3을 어차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마3이 빠지고 여기에 뿔3으로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행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x축으로 이동한 건 x 바로 옆에 부호를 바꿔서 붙여주자 라고 하고요. y축으로 이동한 건 그냥 맨 뒤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얘가 마찬가지인 건데 얘는 지금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가고 싶은 거고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가고 싶은 거예요. 평행이동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대신에 들어가는 게 p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반대로 x-p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y축으로 플러스 q인데 아까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 플러스 q를 뒤에다가 그대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 이건 이름이 표준형이에요. 나와있네. 안 나와있는 줄 알았는데 이 표준형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 무조건 있진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필수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수업할 때 얘들아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바꾸는 거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건 기본형이고 이동하지 않은 형태 이건 기본형이고요. 이건 이동한 상태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원래 거랑 비교해서 보자. 자, 아까 전에 내가 원래 함수의 첫 번째 특징은 꼭지점이 0,0이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걔가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당연히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얘도 같이 이동을 했겠지.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p, q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3이면 꼭지점은 2,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축의 방정식이었죠. 근데 축의 방정식은 y축이었는데 그거를 x는 0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축의 방정식은 x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p가 될 거예요. p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일정하니까 그거는 보지 않을 거고요. 이거 a로 구분하는 건 똑같아요. 그거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이 얘가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얘도 같이 이동을 해서 꼭지점은 p, q, 축방은 x는 p로 바뀌게 된다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이따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제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식 있죠? 이거 2차식이 일반적인 개형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일반형이에요. 이거 표준 기본형 아니고 일반형인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그래서 2차 함수 19 하는 것도 했었고 이거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우리 그 2차 함수 19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3,2인 2차 함수가 3,4를 지난다면 2차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는가 이런 거 나왔었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 그거 할 때마다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왜냐면 19 하는 게 4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 우리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표준형을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 일반형을 쓰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서 이거 많이 어려웠던 건데 이것도 진짜 문제에서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개수의 부호 있죠. 개수의 부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 y는 ax제곱 플러스 bx c가 있었어. 여기서 a, b, c의 부호를 찾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개수의 부호를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a를 판단하는 방법은 당연히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로 판단을 해요.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면 A 값은 음수일 거고요.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B를 일단 패스하고 C를 찾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차함수를 그려. 얘들아 이거 A, B, C 부호 판단해봐 라고 내가 얘기를 해.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어. 자 그럼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선생님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양수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아래로 볼록은 A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A는 양수예요. 그 다음에 B는 잠깐 넘어가고요. C인데요. C는 뭐냐면 C는 X에다가 0을 넣으면 다 사라지고 C만 남거든요. 즉 이 함수는 무조건 0,C를 지나요. 그럼 X가 0일 때의 C는 Y축과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어때? X축보다 밑에 있지.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얘는 C가 음수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위에 있었어. 이 교점이 위에 있으면 걔는 C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B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추계방정식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걸 좀 추계방정식 표현하면 여기지. 대충. 느낌상. 그지? 왜냐면 이거 대칭이니까. 좌우대칭이니까 여기가 추계방정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추계방정식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B의 부호가 바뀌는데 선생님 그럼 왼쪽이면은 양수인가요? 오른쪽이면 음수인가요? 그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때 나랑 중3 2학기인데 2학기인데 2차함수 저랑 데뷔하신 분들은 저한테 들은 적 있죠. 저 자동오이로 외운다고 했었죠. 왼쪽이면 똑같고 오른쪽이면 다르다 라고 외우라고 내가 했었죠. 그 자동오이가 뭐냐면 추계방정식이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인데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고 다르고가 정해져요. 그래서 얘는 지금 추계방정식이 오른쪽이잖아. 그럼 오른쪽이니까 달라야 되지. 뭐랑 달라? A랑 부호가 달라야 돼. 근데 A가 양수니까 B는 음수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저랑 했었어요. 채원이는 했었죠. 기억나? 이건 들어봤잖아. 자동 우위는 기억이다. 맞아.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잘 났더라고. 그래서 자동 우위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 있겠죠. 그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이렇게 알려줘서.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를 알려줬는데 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푸느냐? 아니면 이차함수 식 어떻게 구하느냐? 인 건데 이거 복습 차원에서 이거 밑에 있는 것도 풀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돼. 프린트 좀 하고 왔다 올게. 130부터. 이 전 시간에 중간 수업 보다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숙제를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다 했거든요, 전 시간에. 숙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별이 되게 많았어. 무슨 느낌인지 알지? 한 페이지 8문제가 있는데 한 7개 별표 쳐온 거야. 한 개 풀고. 그래서 내가 이 전 시간에 막 엄청 냈거든요. 그 숙제 언제 했는지 물어봤어. 얘는 수금반이거든? 우리 수토반이잖아. 얘는 수금반이라서 금요일 숙제를 내주면 토, 일, 월, 화 동안에 4일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반 숙제 내주는 것만큼 내줘요.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주긴 하는데 걔는 숙제를 내줬어. 내줬는데 물어봤어. 언제 했는지. 주말에 한 애가 2. 어제 했다가 6 이렇더라고. 그래서 어제 보고 화 진짜 많이 냈어요. 상처받은 거 아닌가 몰라. 안 받았겠지? 자, 요거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토요일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 주말에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중학생은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중2잖아. 우리 중3이고 그냥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중등부는 수업이 아무래도 평일에 깔리니까 토일 약속이 되게 많잖아요. 가족끼리 뭐 여행 아니면 친구와 잡아놨던 약속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안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지. 저 보기 불편해서 저 좀 따로 쓸게요. 자, 그래프 생긴 거 봐봐. x제곱이 있는 거를 보라색으로 표현해보니까 이게 2차항이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을 파란색으로 하니까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이만큼인 거야. 상수항이 이만큼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얘가 지금 꼭지점 좌표를 물어봤잖아. 그 꼭지점 좌표를 물어봤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진 않겠지. 만약에 선생님 얘는 4컷만 마취를 지나니까요. x에 4를 넣고요. 얘 마취를 넣어요. 근데 그럼 안 되는 거 알아. 왜냐하면 그렇게 넣어도
미지수가 A랑 B랑 두 개가 있고 심지어 2차식이야. 그럼 이거 해결할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다면 꼭지점 좌표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보통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꼭지점이 있을 때는 보통 표준형을 사용을 합니다. 자, 표준형 아까 어떻게 생겼었냐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로 생겼었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얘가 a, p, q를 다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꼭지점 좌표에 4,-7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p, q입니다. 난 뭐만 하면 돼? p에다가 4를 넣고 q에다가 7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단 완성할 수 있는 건 x-4의 제곱 마이너스 7까지 완성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a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a도 알아.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x가 아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저기 a 값은 고유값이라서 안 변해요. 이거 그대로 x제곱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난 뭐만 하면 돼? 이거 전개하면 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전개를 할 때 조심할 거 이거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이것도 물론 나중에 온 친구들은 아니야. 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앞에 있는 2랑 제곱에 있는 2 중에 제곱에 있는 2를 먼저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그냥 두고요. 요 제곱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럼 풀어주게 되면 요거를 먼저 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으로 괄호가 있는 채로 풀어주고 나머지 써주고 그 다음은 곱하기와 빼기니까 곱하기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2 인데 마7이 여기에 붙으니까 마이너스 39로 합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야? 얘랑 똑같다 해서 계수비교법 사용해주면 A 구할 수 있고 A 여기다가 대입한 채로 계수비교법 해주면 B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풀이법 얘랑 다르지 않나? 아니네. 맞네. 얘는 얘를 바꿨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얘를 집어넣고서 전개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함수의 10곱하기 이건 내가 풀어줘봤자 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는 건 내가 표준형을 써야 하는가 일반형을 써야 하는가야. 근데 봐봐. 추계방정식을 줬지. 추계방정식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내가? 추계방정식은 x는 p라고 했었죠. 그럼 p가 들어간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p가 들어간 거 뭔데? 얘잖아. 표준형. 그래서 이거 그냥 얘만 지우고 똑같이 풀어줄 거예요. 이거 지워야 되는구나. 자, 지금 나와 있는 식이 없어. 내가 식을 진짜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추계방정식의 x는 1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건 우리는 추계방정식의 x는 1이니까 p가 1이다 라는 거를 알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보니까 선생님 이거 집어넣었는데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아직도 y, x, a, q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을 두 개를 준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x에 마1, y에 0을 넣은 거지. 집어넣어 볼게요. 0은 여기다 마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래서 얘가 4a 플러스 q가 돼요. 이거 위치를 바꿔서 능력을 뒤로다가 쓸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4,-5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은 3, 3은 9. 그래서 9a 플러스 q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다가 마이너스 5를 쓸게요. 얘를 지우고요. 이제 뭐야 이거? 연립방정식이지. 그렇지?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인 연립방정식이니까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그럼 빼게 되면 4a-9a니까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q는 소거가 되고 얘도 빼야 돼. 0 빼기 5는 플러스 5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아니고 q구나. q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q는 4가 되겠죠. 근데 문제 뭐냐면 얘는 안 보이는데요.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일단 얘를 대입해서 식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대입해서 식을 완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y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바 1의 제곱 q에다가 4 집어넣어서 뿔사 만들어줘. 자, 우리가 y축과 만나는 놈의 좌표라는 거는 x가 0일 때 y가 얼마야? 를 물어보는 거니까 x에 0 넣은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0 넣으면 3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0,3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 잠깐 풀고 계시면 돼요. 프린트 좀 바꿀게요.
얘들아. 이것도 꼭지점인데, 이거 힌트 주고 갈게요.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얘를 바꿔서 대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꼭지점을, A, A-로 넣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 전개도 얘랑 똑같았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럼 미수가 너무 많아져서 밑에 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와서 제가 힌트 좀 드릴게요. 써줘야 되고 문제가 달라서 이게 중3 때 나왔던 거 또 나온 거라 유형이 똑같아서 이거 잠깐만 좀만 더 세게 할게요. 이유를 모르겠어. 목이 또 나갔거든. 크게 말하면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최대 목소리라서. 세연아 선물이야. 쟤 무슨 수업이 있지 혼자인가? 태정고가. 여기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면 표준형 안 써요. 예? 이래야 되는데 이건 표준형 안 써요. 이건 일반형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중3 때 배웠던 형태이기는 해요. 2차 방정식을 이용한 방법이거든요. 똑같은 유형이 아니어서. 채원이 요즘 힘든 일 없니? 네. 힘든 일 없어? 네. 아 맞아. 클리닉 어떻게 할 거야? 일요일 날에요. 혹시 카톡으로 클리닉 얘기했니? 질문 왔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지? 카톡 남겨줘야 돼. 구두로 하면 내가 그 뭐라 하지? 왜냐면 내가 한 번씩 카톡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표를 만들어. 그래서 그 클리닉 표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 왜냐면 강의실 인원수 때문에 항상 그거 전달을 해줘야 돼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좀 더 좋아. 카톡으로 일단 끝나자마자 보내줘. 예진이도 맞춰 보이는 거야. 아, 맞아요? 예진이 내가 물어볼게. 채원이 어딘데? 너도? 그렇게 하고 물어볼게. 클리닉 우리 스토반이잖아요. 클리닉 토요일에 하는 거 부담스러우면 언제로 옮길 수 있냐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로 옮길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조교쌤을 구했거든요. 근데 일요일이면 웬만하면 제가 합니다. 일요일에 하시면. 근데 만약에 평일에 하고 싶으면 저랑 안 해도 괜찮으면 다른 선생님이랑 해도 괜찮으면 화목에 오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클리닉 변경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자율 변경이고 나중에 또 계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너네 내신 대비 되면은 태정고랑 광남고랑 이렇게 또 나뉘어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돼요. 나 말고 영어가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학교별로 하는데 광남고 시험 나왔던데 날짜? 왜 4월 26일에 보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일찍 보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4월 26일에 광남고 중간고사 시작이니까. 근데 만약에 태정고가 5월이다? 격차가 생긴다? 이제 또 그럼 시간표가 또 꼬일 수 있어서 클리닉 시간이 또 정해질 수도 있어요. 너 언제 와? 너 언제 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에 국어랑 이런 게 겹쳐서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제가 다른 요일을 만들었어요. 화요일은 4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화4, 화6, 화8 그리고 목8
만약에 지금 토2나 토4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안 돼서 여기에 낀 건데 여기 지금 원래 고2부터 고3까지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저 토요일 8시에 안 돼요. 꼭 여기로 갈 필요 없고 저 목파를 할게요. 뭐 영어 수업 있으면 저 화파를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옮겨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놓고 있다가 클리닉 변경 생각 있으면 오늘 끝나고 얘기하고 가시던지 아니면 뭐 상의 조금 해보고 결정하겠다 싶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 전에 아니야 이번 주까지 그대로 와야 돼. 이번 주까지는 그대로 오고 다음 주부터 바꿔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동안 고민해봐. 그래서 고민하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꼭 말해줘야 내가 다음 주 바꿔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인원수 때문에 그 강의실 인원수가 꽉 차면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적어도 여기에는 저긴 없어요. 이거 말고 여기에는 고2, 고3은 없어요. 여기 있어. 저희도 1, 12 소리 이거 깜빡했어. 일요일 12시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2, 고3이 있어요. 고2, 고3은 평일에 너무 바빠서 주말에밖에 못 부르겠던 거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클리닉 만약에 변경 이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말해줘야 되는구나. 여긴 내가 해. 지원. 여기는 다른 분이에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근데 내가 급하게 수업 잡히면 다른 쌤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제가 수업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괜찮아요. 웬만하면 제가 할 거예요. 그 주말이면 제가 하고 평일이면은 다른 선생님이 해주신다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유산이는 이미 뵀으니까. 그래서 변경 생각 있으시면 꼭 이번 주까지 이따 공지방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153번은 제가 패스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올게. 왜냐면 뒤에 그 식 바꾸는 거 있죠. 물론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건데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뒤에 있는 거 한번 하고 다시 올게요.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상황인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짜잔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마삼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삼 1.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얘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인지 몰라. 내가 대충 그린 거잖아. 그치? 실제로는 문제 읽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얘가 마3, 0이라는 건 y가 마3을 넣어서 0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던 거야. 우리 인수정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3을 넣었더니 나머지가 0이었다. 즉 인수정리라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앞에 a를 달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A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 조건은 사용이 끝났어요. 더 쓰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얘가 0,3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얘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x에 0을 넣어보자. 0을 넣으면 A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그게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A가 3이므로 A는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으니까 우린 식이 완성이 됐죠. Y는 마이너스 x 뿔 3 x 마일 요거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할 필요가 없었네? 미안하다. 2,k를 지난다고 했네요. 2,k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식 완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럼 2,k를 대입해서 k를 찾아줍시다.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돼. 여기다 k를 넣고 그럼 k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다가 2 넣으면 5 곱하기 여기다가 2 넣으면 1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위에 거는 뒤에 갖다 다시 올게요. 자, 일단 개수의 부호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A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로 찾아요. 그럼 지금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A가 음수야. 그지? A는 음수. 그래서 넣을게요. 음수. 그 다음에 일단 C부터. C는 뭐라 그랬냐면 Y축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고 있는 교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지금 Y축은 여기 있어요. 누구나 알듯이 Y축은 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교점은 여기에 찍히게 되겠네요. 하얀색과 분홍색이 만나는 지점. 근데 얘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C는 양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C는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좌동 우위로 찾아요. 자, 내가 추계방정식을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꼭지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추계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Y축보다 어때?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은 어떻다고? 오른쪽이면 다르다고. 뭐랑 달라? A랑 부호가 달라. 그래서 B는 A랑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찾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A랑 B를 곱하면 음수이다. 그치? 왜냐면 A는 음수고 B는 양수잖아. 음수랑 양수를 곱하면 음수.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BC는 양수이다. 그치? 부호가 똑같은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근데 3, 4, 5는요? 이거 본 적 있는데 기억나나? 우리 분명 본 적이 있어, 얘들아. 물론 5번은 아닌데. 3번이랑 4번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싶을 수도 있어. 혹시 나랑 이거 2차 함수 시험 때문에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3번, 4번, 5번. 유빈이 기억 안 나? 맞아. 왜냐면 사실 나도 중3 때 저도 이거 한국에서 고1 때 또 했을 거 아니야. 나도 고1을 졸업을 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3 때 이거 분명히 듣고 시험에서 맞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또 까먹었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 뭐냐면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양수잖아. 양수인데 저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X에다가 1 넣어서 나온 거야. 그치? X에다가 1을 넣으면 A 플 B 플 C가 나와요.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X에 1을 넣었을 때 A 플 B 플 C라는 Y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X가 1일 때가 분명히 마1, 2 사이 어딘가 1이 여기 가운데 있겠구나. 1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Y 값이 어때? 양수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양수다는 맞는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 마찬가지야. 얘가 나오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가 들어가야 돼. 근데 X에다가 2를 넣어보면 어때? 2를 넣으면 마치 얘랑 똑같은 게 나와. 저기 X에 2를 넣으면. 그래서 얘가 얘는 2,4A 뿔 2B 뿔 C를 지나겠다 라는 걸 알아요. 즉 얘가 원하는 건 뭐야? 2를 넣으면 Y가 어때? 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는 딱 0이죠. 그래서 얘가 0이라고 하고 있는 이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4가 맞으니까 답은 5번이겠지? 왜냐면 5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봤을 때 거기 설명 보면은 A, B, C의 부호는 알 수 있지만 A 뿔 B 뿔 C랑 4A 뿔 2B 뿔 C랑 A마 2B 뿔 4C의 부호는 알 수가 없다. 해서 X에 얼마를 대입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가 지금 제가 한 말을 멋있게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고 5번은 저거구나. 이거 부호가 반대로 했으니까 4C를 만들려면 얘를 4로 나누면 되네. 이거 C가 지금 기준이 되는 거잖아. X는 내가 맘대로 넣을 수 있으니까 4로 나눠야 되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은 양수를 나누면 안 바뀌거든요. 이걸 다 4로 나눠요. 그럼 얘가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가 돼. 그럼 결국은 얘는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뭐야?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양수네요?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5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155번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 얘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가. A, B, C 부호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자동 우위를 기억해 주시면 A랑 B를 찾을 수 있어요. 난 원래 학생 때는 자동 우위가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자동 우위로 풀면 돼 이러면 그렇구나 이런 거지 풀었거든.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수학 용어가 아니더라고. 난 무슨 사자성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과외쌤한테 낚였어. 그러기 쉽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랑은 오래 연락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닐 수도 있겠지. 내가 아닐 수도 있겠지. 왜냐면 저는 저 가르쳐주신 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맨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씩 있죠. 잘 지내세요 쌤?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네, 원장님. 무슨 일일까? 궁금하다. 이런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튼 A, B, C 부호부터 찾으면 되죠? 일단 A는 양수네요.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A는 양수야. 아래로 볼록은 무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C가 0이네요. C는 그냥 0이에요. 왜냐면 얘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C가 부호가 아니라 그냥 0이 나와야 돼. 그럼 C는 0이고 B는 양수지. 왜냐면 이거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동에 의해서 왼쪽이면 똑같다. 근데 A가 양수라며? 그럼 B도 양수. 그래서 A, B가 양수, C는 빵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지. 양 곱하기 양이니까 양. 니은은 양수 빼기 양수가 0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니은은 근데 이거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는데요. 그럼 틀린 거야. 왜냐면 얘가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양수 빼기 양수는. 예를 들어 3 빼기 2면 양수지만 2 빼기 3은 분수가 나오지. 이거 상황 따라 다르니까 니은 틀렸어요. 디귿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네? 그럼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리을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돼요. 왜냐면 그 리을에는 부등식 있지? 그거 다 9로 나누면 돼. 9로 나누면 아니 플러스 3분의 1을 넣으면 돼요. 3분의 1 넣으면 양수가 나오니까 리을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 근데 디귿 리을 진짜 생각 안 나. 이거 실전에서. 네, 줍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선생님 리을 어떻게 되는지 양변을 9로 나눠봐. 그 리을을 함수 말고 리을에 있는 부등식을 양변을 다 9로 나누면 돼. 나눴어? 다은이 머리에 물을 부었었는데 여기 9로 나누면 돼. 얘를 9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 얘가 9분의 1a 플러스 3분의 1b 플러스 c야. 이게 0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를 만들려면 x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돼. 여기에다가 원래 함수에다가 3분의 1 넣으면 마침 9분의 1 a 플러스 3분의 1 b 플러스 c가 나와. 보여? 근데 여기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잖아. 3분의 1을 넣으면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고등수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 중등수학이었다. 좀 어렵게 나왔을 뿐. 중등수학이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등수학으로 돌아와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근데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본 적 있다. 뭐냐면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를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때 배우죠. 지금 우리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때부터 나랑 저거 했는데 수업했는데 추억 돋네요. 역통마에서 수업하던 것도 생각나고.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가 어땠는지부터 한번 보고 넘어간다면, 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할 때 교점 구하는 거 했었거든요. 이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건 1차 방정식이야. 미지수가 2개. 맞지? 아닌데 선생님 함수인데요? 라고 하지 마. 이건 1차 방정식인데 y만 넘어갔으니까 함수처럼 보이지만 함수이면서 1차 방정식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1차 방정식이지. 미지수가 2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2 때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2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는 함수이면서 동시에 방정식이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중괄호를 씌워서 2개를 묶으면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인 건데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분명 그거에 대응하는 x값과 y값이 존재를 하겠죠. 그치?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라고 배웠냐면 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분명 올라가고 있는 함수였을 것이고 얘는 내려가고 있는 함수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x자가 되면서 만나는 점이 한 개가 생기는데 만약에 얘가 3,1이 1,3이라면 됐지? 그냥 아니 이거 지나는 거 아닌데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1,3 만약에 지나고 있다면 이거를 대입을 해서 풀었을 때도 이것도 1,3을 지날 것이다. 뭘 했을 때?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오는 x, y 값이 교점좌표가 된다 라는 거를 배운 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배우지. 근데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물론 ax 제곱으로 배우긴 하는데 일반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지?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2차식은 그대로 있는데 는 뒤에 있는 게 0이냐 y냐의 차이죠. 그치? 세연이 자는 거 아니지? 얘가 뒤에 오는 게 는 뒤에 오는 게 0이냐 y냐의 차이예요. 설마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는 하고서 0이냐 y냐의 차이인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0만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말이 그럼 y에다가 0을 넣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 y에다가 0을 넣으면 결국 얘가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지지 않느냐. 근데 y 값이 0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y는 0의 의미는 x축과의 교점입니다. x절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 교점 두 개가 각각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었어. 그럼 이거는 원래 여기에 y는이 있었다면 이거 2차 함수야. 그치? 근데 y에다가 0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풀었어. 얘를 풀었는데 근의 공식을 안 써도 되네?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4랑 마이너스 2를 구했잖아.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단 앞에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근이 두 개가 나왔지. 그게 x축과의 교점이 되는데 마 2가 작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얘가 4인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x축과의 교점이 y가 0일 때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랑 교점이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처럼 얘도 지금 2랑 4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지? 2랑 4일 때 지나고 있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한 개 마침 보니까 x, y, x 바 4야. 그럼 당연히 2, 4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진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수학을 그만해도 되는 그날까지 나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뭐라 하지? 이제 이질만 하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계속 나와요. 이 뒤에 2차 분식 하려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2차 분식 하려고 해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뭘 쓰냐면 판별식을 사용을 해요. 그치? 판별식이야.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얘가 우리가 무난하게 두 군데에서 만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다면 만나긴 하는데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붕 떠서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놨다면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x값이 두 개가 나온 거야. 뭐 했을 때? y에 0을 넣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데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나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얘가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판별식을 썼는데 걔가 0보다 크다면 그럼 얘는 두 개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 두 군데에서 만날 수 있겠다. 만나고 있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지. 두 개인데 허근이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좌표 평면에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실수 범위밖에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두 개의 근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실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실근이 한 개, 즉 중근을 가지는 상황인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판별식이 0일 때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럼 붕 떠있는 건 근이 없는 거잖아. 근이 없다는 건 허수가 두 개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실수인 근이 아예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근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거 세 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또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별식이 갈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x축의 위치 관계를 말하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를 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가 그림을 그려가 아니라 판별식을 써보라는 뜻이겠죠. 판별식을 썼더니 얘는 음수가 나왔어. 그 음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구해 놓은 겁니다. 이거 할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오늘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고 이거는 그 같이 있는데 따로따로 해요. 제가 원래. 자, 그래서 여기 156번으로 오시면 돼요. 144쪽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달라는 것은 결국은 뭐야? y에 0을 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라는 뜻이지. 그래서 얘는 y에 0을 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 이거의 근이 교점의 좌표랑 똑같아질 거니까 얘는 0하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국 뭐야? 근 구해달라는 거지. 2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랑 수업한 내용으로 156, 157까지 할 수 있어요. 직선은 저랑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지금 하시면 돼요. 156, 157. 숙제 채점 해야겠다. 156은 근 구해주는 거고 다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157번은 판별식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현수 다음에 말해. 저 8번은 다 했어요. 뭐라고? 8번은 다 했어요. 8번?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의식 정비요. 그러니까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야? 문제가 크게 두 문제가 있잖아. 네. 8번이 위에 있는 거냐고 아래에 있는 거야? 아래 있는 거요. 다음 정비요.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응. 왜? 왜 현수야? 나랑 진짜 많이 했잖아. 진짜 그 세 번째인데. 분명 너 머리 어딘가 있어? 꺼내 빨리. 꽁꽁 감춰놓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면 지속끼리 어떻게 해? 빼는 거죠. 맞아. 근데 하면서 왜? 이렇게 좀 이게 더 크잖아요. 크면 그냥 빼면 돼. 왼쪽이 클 때 그냥 빼는 거야. 오른쪽이 클 때 분수를 만들어. 그럼 그 부분은 좀 끝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예를 들어서 x제곱 나누기 x에 7제곱이 있으면 분수를 만들면 되는데 7 빼기 2가 얼마야? 7 빼기 2요? 7 빼기 2는 그래서 여기다 5를 넣어야 돼.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 지수를 분수를 만드는 건 언제 하냐면 고2 때. 우리 지금 지수에다가는 자연수밖에 안 나와. 얘 A는 없어요, 뭔데? A가 이런 게 곱하기 곱하기죠.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A 4제곱 살아있어야지. 이것도 B 4제곱이 B랑 만났으니까. 이렇게 찐다. 그러니까. B에? 요즘 그치, 5제곱.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4 X제곱. 오, 여기까지 나오네. 나 빼고 나오면 되네. 이거 안 되네. 60자 나누기 4가 얼마야? 16. 그러니까 이제 16 먼저 쓰고. 그치. 그 다음에 X의 9제곱 나누기 X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Y 6제곱 나누기 Y 6제곱. 맞아, 없어져. 그래서 이제 끝나.
이것도 맞대로 가야겠다. A 6제곱, 6제곱, 맞고, 맞아. 이제 A끼리 해야 돼. 근데 A는 얘랑 얘밖에 없지. 그럼 A 6제곱 나누기 A 4제곱이잖아. 그럼 A의 몇 제곱? 그치. 그 다음 B는 B의 9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인데 나누기 얘가 없다. 그럼 B의 12제곱. 그 다음에 C의 세제곱 곱하기 C의 6제곱을 하면? 그치, 얘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잘하네. 이거 세제곱도 풀어봐.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하면 돼. 3의 세제곱 얼마야? 3에서 27. 3, 3은 그거 아니라니까. 27. 근데 이게 세제곱은 얼마야? 아니 8이지. 27분의 8 이렇게 쓰면 돼. 분수. 해봐. 안 되면 또 불러.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돼. 이거 세제곱 이렇게 다 답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세연이 어디 풀고 있어? 몇 점? 됐어요? 이거? 똑같다죠? 자, 156번에 2번. 이수분에 내가 해줄게. 이수분이 하면 확인의 마이너스로 저는 묶는 게 난 편해서 난 묶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수분이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래서 2랑 마사 나오면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가 묶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는 4. 자, 나오면 맞아요. 이수분이 잘 하셨을까요? 다 이수분이는 되는 걸로 줘. 웬만하면 이 함수여서도. 물론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거든요. 근해고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무래도 허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보통은 인수분해 되는 걸로 많이 주죠. 자, 157번에 1번은 2개, 2번은 0개, 3번은 1개, 4번은 2개, 2102가 나올 듯. 2102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일단 오시면 돼요. 다음 장으로, 앞장 말고 다음 장으로. 그래서 일단 X축과의 교점을 조금 더 보고 직선과의 교점까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그림을 보란 얘기죠, 결국은. 근데 그림 보니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랑 4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거 교점할 때 식 만드는 거 했었지?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랑 4가 나왔다는 건 인수분해를 했더니 마이너스 2를 만들어주는 x 플러스 2가 있었던 거고 이 4는 x 마 4가 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라고 했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끝내는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이대로 풀어서. 근데 저기 식 보니까 x제곱 앞에 2가 달려있으니까 나도 2 달아줘야 돼. 여기다가 2 달아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겠지?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괄호가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얘를 풀어준 걸 원하고 있으니까 저도 풀어줄게요. 자, 일단 2는 그냥 두고요. 요거 식 두 개를 분배 법칙을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고 이제 이 2를 분배해주면 결국 내가 원하는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그때 a, b는 각각 a는 x 앞에 있는 거, b는 상수항 이니까 a는 마사, b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얘는 근거 계수해간 게 썼네. 이거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하면 두 분의 합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얘처럼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해도 돼요. 방법은 되게 많아요.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3분의 길이 나오네.
승분의끼리는 지금 안 되는데. 우리 근각계수 관계에서 내가 차를 건너뛰고 왔는데. 했어야겠다 이거. 왜냐면 근각계수 관계에서 제가 차 건너뛰고 왔거든요. 그래서 안 돼. 160번만 지금 푸시면 돼요. 오, 그럼 직선 나갈 수 있겠다. 왜냐면 합이랑 곱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뒷내용이 다 안 되는데 차는 해봤자 예제 몇 개만 못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해 안 된 거 없지? 윤성이 잘하고 있어? 왜 마지막에 끄덕끄덕 하는 거지? 아니지? A가 없어 근데 X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치 그치 걔는 A가 없이 그냥 풀면 돼. 마이너스 없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짝수되면 플러스. 아, 맞나? 이게 좀 큰데. 63이 X 하나 Y 없어지고 맞아. 정도 이해 안 된 거 있니 혹시? 없어? 재환이네? 응? 오늘 뭔가 저희가 또 돌이 됐는데? Y가 0인 두 점을 지나고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건 얘가 원래 뭘 가지고 있던 거야? 함수. 인수분해했을 때? 그치? X 플러스 1이 있었잖아. X 플러스 1 쓰고 바로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B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원래 뭐가 있던 거야? 그치? X 마이너스 B. 근데 그게 얘랑 똑같아요. 얘. 근데 X제곱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럼 재환이도 아무것도 안 붙이면 돼. 그래서 얘를 전개했더니 걔랑 똑같이 나왔다 라고 하면 풀 수 있겠지. 유빈이 빠른데? 끝내고 보냈다. 인수, 얘가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건 인수분해했을 때 뭘 가지고 있는 거야?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거지. X 플러스 1 써봐. 바로 내줘. 그 다음에 얘가 B가 있다는 거는 얘는 원래 뭘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인수분해했을 때? 그치? X-B를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얘가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치? 그럼 민솔이도 아무것도 안 붙이면 돼. 근데 얘가 얘랑 똑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A, B를 찾아주시면 돼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Y, 0 대입해도 돼요. 부합계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맞아요.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됩니다. 사실 필의 3은요. 필의 2는 패스했으니까 다 못했으면 미안. 일단 말하는 거 그냥 듣고 있어. 필수예제 3번은 우리 이미 했던 거예요. 익숙한 애들이다. 위치관계인데 안 익숙해. 이거 뭘 쓰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하는 건 판별식이 0이다. 만나지 않는다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데 이거 우리 결국은 어디서 봤냐면 살짝 다르게 봤지. 뭐였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 어떻게 했어? 판별식 세운 다음에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해줄 겁니다. 그래도 복습을 해야겠죠?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판별식을 써달라를 원하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아까 말했지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판별식이 0이어야 하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짝
짝수 공식 안 쓰고 그냥 할게요. 얘는 짝수로 써놨거든요. 저는 짝수 공식이 아닌 걸로 쓸게요.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겠죠? 하면 지금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a c가 돼요. 그럼 정리하면 4 마이너스 4k가 돼요. 그지? 자, 그럼 1번처럼 판별식이 0보다 커지려면 내가 해야 하는 건 4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라고 놔야 돼. 그럼 마이너스 4k가 마사보다 큰 거니까 k가 마사로 나누면 1이 되는데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k가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고, 그럼 두 번째는 4-4k가 0이다가 되니까 마사 k는 마사. 그래서 k는 1이 되겠죠. 3번은 반대가 되겠지. 4-4k가 0보다 작다니까 마사 k가 마사보다 작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k이고 1인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k가 1보다 크다가 돼요. 사실은 그러면 얘는 안 돼. 왜냐면 얘가 어디가 작고 어디가 큰지 모르니까 얘는 안 되고 1번이랑 3번 중에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k가 1보다 작다가 나왔어. 이거 풀지 않았다면 이게 나왔어. 근데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k가 1보다 작다면 얘는 계산하지 않아도 반대로 k가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계산하지 않아도. 그리고 얘가 지금 1보다 큰 거 작은 건 있으니까 얘가 딱 1이 되는 순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난 요거 한 개만 할 줄 알면 나머지 두 개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 식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판별식 잘 세워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짝수 공식을 안 쓰실까봐 안 써도 나오는데 나처럼 4가 생겨. 자, 만약에 내가 짝수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이 돼요. 너도 이 k제곱 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짝수 공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b의 절반이 k가 돼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결과값은 똑같아요. 얘가 4가 없으니까 좀 편해서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163번은 당연히 뭐야? x축과 접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나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하고 직선으로 넘어갑시다. 직선 넘어갑시다.
재미없어서 심심하죠. 상의하는 그게 맛있죠. 저는 이거 까먹었거든요. 마지막 장. 다시 보면 알 거예요. 한 개를 틀리면 준다. 예. 이거? 응. 숫자끼리 먼저 해야겠다. 아, 숫자만. 일단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지? 이거 곱하기잖아. 이게 숫자가 없죠. 숫자가. 숫자끼리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렇지. 어디는 9분의 1이지. 9가 밑에 있잖아. 아니 9분의 1, 9가 밑에 있잖아. 야구 마이너스 되는 그 다음에 이제 A, B 해봐. A는 어떻게 돼? A 사라져. 그럼 B는? 아니 앞이 더 크면 그냥 빼면 돼. 이거 아까가 나 앞에가 더 작아가지고 오픈 주는 거. 그럼 이제 얘랑 맞는 거지. 그치, 얘가 더 믿는 거지. 내가 이거 봤거든.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그리고 마이너스 x 정리가 다 안 됐다. 이거를 보시죠. x제곱 x제곱 두 개잖아. 똑같은 거 두 개잖아. 2x제곱인데? 그니까 x제곱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합칠 수 있잖아. 동류하면서. 얘랑 얘 말하는 거야, 나 지금.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합칠 수 있잖아. 이거 합쳐달래. 안 풀린 사람. 확실해? 그냥 물어본 거야. 맞는지 모르겠네. 유리랑 다 뭐야? 맞는데? 맞겠네. 잠깐만. 이거는 부동호 건드리겠다. 뭐지? 이건 간다. 왠지 알았어. 그런데 이거 괄호 안 했지. 그래서 그렇다. 이거 괄호하면 부동호만 이거 두 개 바뀌어. 하나 썼어, 뭐죠? 이거 왜 정리하가 많았어? 이거 마사도 이렇게 분배업체 해줘야 돼. 어떻게 돼? 다시 좀만 기다려. 그치?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 케이크. 그럼 서로 다른 구성에서 만나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니까? 커야 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걔가 0보다
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 일단 상수항을 만들어야 돼. 5번에. K 없는 걸 5번으로 만들어. 그치? 그럼 K만 만들려면 이제 -4로 나눠주면 그 왼쪽은 K만 넣고 오른쪽은 뭐가 돼? 그치? 근데 음수로 넣으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져. 그래서 걔가 작다가 돼요. 그치? 그래서 얘 답이 얘가 되는 거야. 제일 맞아. 여기 이해됐어? 이제 안 된 거 있었어? 아니야? 확실해? 나 지나가? 어?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좋은 것도 있어.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y 4xy 제곱 3xy. 얘 뭐지? 여기가 잘못됐다. 3y랑 마이너스 2를 곱했는데 숫자 어디 갔어? 숫자가 날아가네. 아! 뭐 이래 일단 3 빼기 2한 거 아니지? 6이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이게 답이라는 거지? 아, 얘가 이거? 6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래서 왜? 내가 조용해져서? 이거 무조건 있겠지. 다음에 2x 세제곱이 왜 생겼지? 세제곱이 예초에 왜 있는데? 2x랑 x가 이거 잘못 쓴 거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거 왜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얘가 튀어나오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거거든. 현재 지금 이거 외우고 있어? 1, 2, 3번? 외워했던 거. 자, 답이 162번은 기준이 마3이에요. 마3. 마3을 기준으로 작다, 똑같다, 크다였나? 그랬던 것 같아. 음수여서 부등호가 바뀌거든요. 마상수가 작다, 똑같다, 크다. 63번은 68. 이 나오면 됩니다. 다들 이거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변형하는 거. 좋아요. 자, 이제 직선과의 교점을 볼 겁니다. 사실 이건 풀이법이 지금까지 한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한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자, 이거 제목이 보면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 근데 우리는 앞으로 교점이라는 두 글자 있잖아요. 이거랑 떼트리 단어는 연립입니다. 교점이 나오자마자 문제를 푸는데 교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 연립을 바로 떠올려야 돼. 연립방정식인가? 이렇게 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 이제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의 관계를 볼 때 두 개의 1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여기 교점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개의 2차 함수를 연립한다고 했었지. 2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이게 내려야겠다. 안 보이지? 2차 함수의 교점이 지금 몇 개 있는지를 보기 쉽기도 하고 교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해서 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우리가 1차 함수 때도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방정식을 했으니까 얘도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2차로 된 거 배운 적이 없지만 그래서 얘가 요 함수가 있었는데 이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랑 교점을 구해달래. 그러면 교점은 연립이라고 내가 방금 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연립방정식을 하게 돼요. 요렇게. 근데 선생님 저희는 2차 방정식에서의 연립방정식은 아직 안 했는데요? 맞아. 나중에 나와요. 근데 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생각을 해봐도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대입법과 가각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대입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각법을 쓰려면 차수가 둘 다 1차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y에다가 그래서 교점 구할 때 여기 있는 애를 이쪽 y에다가 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다. 즉 x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3이 똑같다라고 놓고 원래 문제를 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뭐 할 거냐면 얘가 똑같은 y가 될 거니까 얘랑 얘가 똑같다 라고 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랑 요거 x 플러스 1이 똑같다 라고 놓고 전부 다 좌변으로 모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됐어? 결국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마침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x-2랑 x-1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값은 2하고 1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얘가 의미하는 것은 2랑 1이 의미하는 건 이 교점 좌표가 각각 1, 2가 된다를 의미를 해요. 결국은 내가 연립방정식을 해서 찾은 x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지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결국 뭐가 추가된 거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데 연립방정식 하나만 추가가 된 거죠. 대입법 사용하는 거.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 이후로는 또 뭐야? 판별식 쓴 다음에 0보다 크네? 이거 두 개에서 만나겠다. 0이네? 한 개겠다. 0보다 작네? 안 만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무슨 어떡하면 미안해. 이거 지금 크게 하고 싶은데 토요일에는 완전 크게 말할게요. 오늘 집 가서 따뜻한 거 마셔야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얘가 이번에 x축이 아니라 y는 10x-6이랑 교점을 찾아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얘랑 연립을 하는데 사실 연립방정식 쓸 필요는 없고요. 3번으로 할게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이걸로 할게.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얘하고 똑같다고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은 x제곱 마3x 플러스 7이랑 3x-2가 똑같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었어? 아까 내가 이거 전부 다 좌변으로 모았지. 모아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어서 x-3의 제곱은 0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교점의 x좌표는 한 개밖에 없는 거겠죠? 3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한 단계가 추가가 됐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건 1번으로 할게요. 그럼 이것도 위치관계를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판별식을 쓰면 안 돼. 방금 내가 했던 대로 똑같다고 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냥 얘랑 얘가 똑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똑같다고 놓고 다 좌변으로 모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판별식을 여기서 쓰는 거야. 이걸 정리한 다음에 쓰면 D는 이것도 짝수공식 안 쓸게요. 16-4 A C를 했을 때 16-20이니까 얘는 음수가 나와요. 음수라는 건 얘는 무슨 상황인 거야? 만나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답을 만나지 않는다. 이거 위치관계인데 0개, 2개, 1개라고 쓰지 마세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나 아까 전에 이거 개수를 부르지 않았나? 미안. 개수가 아닌 게 아니었네. 얘 개수관이 맞구나. 미안해. 개수가 맞네요. 아닌 줄 알았네.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얘는 위치관계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이거 셋 중에 하나를 답으로 써주셔야 돼요. 얘가 이거예요.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연립을 해서 풀어줄 겁니다. 외워서 집에서 이거지?
진한 글씨는 꼭 외워야 돼서 외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현수는 이렇게 외울 거야. 토요일까지 이렇게 6개 꼭 외워야 돼. 알겠지? 5번은 안 외워도 돼. 당장. 나중에 외워도 괜찮은 친구. 지금 당장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현수가 뒷내용을 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고 이거 안 봐도 돼요. 숙제부터 외워올 거고. 자, 이거 정리하는 거 알려줄게. 우리가 그럼 가로가 지금까지 2개밖에 없으면 3개잖아. 그럼 이거는 현수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2개를 먼저 해주면 돼. 들어가봐. 그런다. 옆에 들어가봐. 자, 그럼 이거 2개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2개 먼저 전개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 마이너스 없다고 x 플러스 5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리하는 거잖아. x 분배해주고 1 분배하는 거. 너 지금까지 반복하잖아. 그거 해라는 얘기야. 그치, 제곱? 이거 끝 아닌가요? 너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1도 줘야지. 이렇게. 왜 1은 안 줘? 이렇게 줘야지. 서운하니까 1. 그 다음에 곱하기 3이 3. 이거 동료랑 정리해서 똑같은 거. 그치. 그 정리하면 어떻게 돼? 다 해줬어. 그치. 그 상태에서 얘가 지금 붙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현수는 지금 여기 뒤에다가 얘를 또 붙여주면 돼. x 플러스 5 써. 그래서 우리가 3개가 나오면 얘가 없다 생각하고 2개를 먼저 풀어. 그 다음에 얘를 또 붙여주면 돼. 그럼 또 어떻게 하는데? 얘를 이렇게 주고 해서 6개가 나와야 돼요. 쭉 하나 풀어보자. 여기서부터. 이거 3개만 하는데 여긴 아니야. 세모 왜 나왔지? 계산 실수? 유성이 이해 안 된 거. 한번 웃고 있어. 이래서 나 지금 가방 쳐.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어디서 시작이야? 이거 풀이 시작이 어디야? 얘 같은데?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9x 왜 자? 아, 이거 인수분해 돼. 이거 2x, x로 쪼개서 돼. 그 다음에 1, 4로 쪼개. 둘 다 마이너스 준다. 그거 있겠지? 이거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제 볼 수 있지? 윤성이가? 시험이 끝? 하는 거 괜찮아? 그리고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재환이도 다행이네. 유빈이 숙제 끝이지? 네. 이름 써줘. 이름은? 4일은 4로 줄여. 4. 4일은 4. 2 말고 4랑 1로 줄여. 그냥 그 4랑 1로 줄여. 왼쪽에 있는 애를 1, 2로 줄이는 거야.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딱 마이너스 주 나와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다들 속도 차이지 다들 그래도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다은이 그런 거 한 3번 찬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다. 미안해. 교실이 좁아서 쌤이 큰 강의실을 차지해야 했어. 자리하지 못했어요. 자, 이거 이제 필수이제 4번으로 오면 돼요. 직선의 교점 15분 남았는데 있지 않을까? 근데 똑같은 거 남았어요. 봐봐. 사실 이거 솔직히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할 만한 애들만 남았어요. 봐봐. 이거 2차 함수지, 직선 라인이지,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얘가 만나는 점이 x표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결국은 한 근을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 했던 거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거 익숙하지? 서로 다른 두 점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한다는 판별식이 0이다. 만나지 않는다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K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솔직히 설명을 시간 안에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똑같은 거잖아. K만 추가가 된 거잖아. 할 수 있지? 이제 내가 설명할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앞에 거. 이게 더 내 설명이 필요한 아이들. 자, 필수의 4번 같은 경우는 저기 그래프가 이제 직선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 해주면 돼? 둘이 똑같다라고 놔주면 돼요. 교점이 나왔으니까. 아, 교점이란 단어 안 나왔는데 만난다가 나왔잖아요. 얘가 교점이란 의미니까 이것도 연립방정식을 해주어라. 연립을 해달라. 이거니까 쟤랑 똑같다고 나요. 얘랑 얘가 똑같다고 나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전부 다 좌변으로 모았지? 좌변으로 모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인, 그러니까 근이 원래 두 개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였다를 의미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한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저는 그냥 한 근이 마이너스 2니까 다른 근을 그냥 a라고 놓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a로 만들게요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아까 전에 했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근이 나와 있으면 대입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하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그럼 풀어주면 5 마이너스 k는 0. 그럼 k가 5가 되겠죠. 5 빼기 5가 0이니까. 자, k가 5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해? 이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완성이 됐어. 이제 뭐 해? 인수분해.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이어서 x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줬으니까 나머지는 1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원하는 게 뭐지? 점 B의 좌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점 A의 x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B거든.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점 B의 x좌표가 1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x좌표가 아니라 이 B의 좌표를 원해. 몇 콤마 몇이냐고. 그래서 얘가 1을 넣었을 때 몇이 나오냐고 궁금한 거니까 이 1을 저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사실 저 K 대입하기 귀찮은데요 하면은 왼쪽에 넣으면 되지만 K 아까 구했잖아. K가 5라면 그럼 얘가 x 플러스 5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립방정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1을 2차식에 넣어도 1차식에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1 넣으면 1 더하기 5니까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좌표를 원하고 있으니까 1,6이다. 이렇게 완성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x만 원하면 이대로 둬도 돼요. 근데 이거 좌표를 원해서 둘 다 해줘야 되는 거겠죠. 1,6이라고. 바로 할까? 164번? 바로 할까요? 164번. 왜냐면 저 채점 좀 하려고. 봐봐. 세연이 거 먼저 읽었다. 진짜 잘못했어.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버렸는데? 틀린 거예요. 세연이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요즘 풀 때. 세연이 솔직히 쌤이랑 하면서 틀린 문제 보면은 아! 하는 문제 되게 많지.
문제가 있지만 클리닉 변경하고 싶으면 꼭 얘기해줘야 돼. 이번 주까지만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선생님 저 다시 생각해보니 저 갑자기 화요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 이번 주까지 얘기했어. 그 원장님 저렇게 큰 소리 내시는데 조용히 화가 나신 건지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건지 모르겠네. 소리 없잖아. 얘들아 방정식 쓸 때는 는 0을 붙여야 돼요. 그치 세연아? 는 0이 하나도 없어. 계산은 정확한데. 다행이다. 세연이 건강해. 소수령 없어. 오히려 좋아. 소수령 없어. 최소한 진짜 조심해야 돼. 세정받는 친구들. 소수령에서 는 0 하나 안 쓰는 순간 바로 그냥 감점 탁 당하는 게. 조심해야 돼. 아 중앙고 포함. 중앙고도 소수령 있으니까.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표정이에요. 온화한 표정. 이걸 세운다고. 가운데 X가 억지로 12X로 봤나봐, 세연이. 제가 볼게요. 6, 1 이렇게 넣는 거지? 그래서 더해 놓은 거지? 네. 천천히 계산해. 몇 도까지 할 거니까. 뭘? 아직 안 하긴 했어. 이거는. 내가 아직 안 하긴 했어. 이게 답이야? 이거 할까? 내가 했던 거랑 똑같지? 얘랑 얘랑 안 나올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랑 CQ로 써가지고 얘랑 얘랑 똑같아. 잘 나왔어? 유리에도? 된 거지? 응. 그 다음에 이거 다 읽을 거야. 다 왼쪽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얘가 넘어가면은 마상 x 마이너스 mx가 있거든. 근데 민소리가 마이너스 있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X가 원래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이렇게.
근데 또 그쯤에 x제곱가 마이너스 2랑 5라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고 5를 넣어도 0이 나와야 돼. 근데 문제가 계속하면은 A,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와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줘. 이거 대입한다고 표시해놔. 나중에 의심도 할 수 있어. 다음 이거 설명하면 딱 끝나겠다네요. 설명 2분, 문제 푸는 거 3분에서 5분, 바로 푼다. 완벽하다. 필수인데 5번. 자,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나와 있는데 한 좌표가 1-루트 2가 나왔대. 사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패스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은 만난다 라는 건 교점을 의미를 하고 교점이 있다는 의미니까 연립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3x-1이랑 똑같다 라고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항을 하겠지.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얘가 마 3으로 넘어오니까 a-3이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a-3x가 되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b가 있었는데 얘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1로 바뀌게 될 거예요. 2차 함수의 중요한 건 x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개수끼리 묶어주는 게 문제 풀 때 유리합니다. 묶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한 교점의 x좌표가 1-루트 2라고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 구하려면 1-루트 2를 대입하나요? 아니, 안 할 거야. 왜냐? 1-루트 2는 제곱하기는 좀 불편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근이 1-루트 2가 근이면요 자동으로 나머지 한 근은 1+루트 2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루트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가 루트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근의 공식에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근의 공식 어떻게 생겼어? 쭉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가운데에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다는 건 근의 공식을 썼기 때문에 1-루트 2가 나온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가운데가 플러스 2 1+루트 2가 있었을 거다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루트 2라고 문제에서 줬으니 나머지 한 근은 가운데가 플러스인 근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갖다가 뭘 하면 되겠어? 대입이요가 아니라 대입을 해도 나오기는 해. 나오기는 하는데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예전은 아니고 지난주에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겁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해볼게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루트가 없어져서 2밖에 남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이 돼요. 그지? 합차 공식이 되면서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우리 배웠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면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두근의 합 같은 경우는 두근의 합을 가지고 올 때는 마이너스로 바꿔서 두근의 곱을 가져올 때는 바꾸지 않고 가져오면 된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는 1이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b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둘 중에 한 문제만 하고 갈게요. 저희 민유씨 5번만 할게요. 왜냐면 걔가 루트가 없네요. 민유씨 6도 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게 더 좋죠. 루트 있는 것까지. 영상은 끊을게요. 무조건. 공식이야. 무조건 붙여서 넣어야 돼.